네, 늘 명쾌한 분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투자들을 못 하셨는데 네. 이제 또 세일이 시작되니까 또 이제 더 떨어질까 봐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로 봤을 때는 그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투자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 시세 곡선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를 판단하신다면은 거의 그래프 자체는 우상향으로 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중심 잘 가지시고 내 집 마련하실 분들과 임대사업 하실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지금 가격이 많이 낮아질 때 한번 적극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게 대표님께서 또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클리닉 상담 시작해 볼게요.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네, 동작구 사당 5동 235-88번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170.57제곱미터이고 현재 시세는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 정도인데요.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거주 중이시네요. 네네. 얼마나 오래 거주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네네. 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대지 평수가 5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일단 한번 토지가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네네. 가격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시청자분은 이 까치산 공원, 이 나지막한 산이죠, 그렇죠? 네네네. 나지막한 산에 이제 붙어 있는 토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산을 중심으로 있을 때 산의 북쪽에 있는 곳 있죠? 네네. 산의 북쪽으로 있는 곳은 일단은 산 쪽이 더 높고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렇죠? 산 쪽이 더 높고 내 집이 더 낮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에 붙어 있진 않아요. 네? 산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산이 이렇게 남쪽으로 있을 때는 산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산이 남쪽에 있을 때는 북쪽이 이렇게 낮게 되는 거예요, 북쪽이. 그죠? 네네. 북쪽 도로가 네네. 오히려 낮죠. 네네. 근데 원래 이렇게 북쪽 도로가 높은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네. 주거 지역에서는 내가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 네네. 이 밑에 낮아 있는 집이 완전히 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위에 집이 높이 있으면 내가 좀 높게 지어도 얘는 햇빛을 안 가리죠?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는 일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북쪽이 높은 게 항상 더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남쪽에 있는 내 집을 높이 지어도 이 네네. 집은 피해를 안 받잖아요. 해가 여기에 있을 때. 그렇죠? 네네. 근데 내가 내 땅이 더 높은 데 있고 북쪽이 더 낮으면 해가 네네. 비치면은 내가 조금만 높이 지어도 얘가 다 햇빛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얘는 햇빛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 낮은 집은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데 좀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꺾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토지를 항상 보시더라도 이런 산은 이렇게 산줄기가 있으면은 산 밑으로는 이제 내리막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북쪽으로 내리막이 있고 남쪽으로 내리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북쪽으로 내리막보다는 항상 남쪽으로 내리막으로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좀 좋은 토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 거는 조금 반대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네. 하지만 이 토지의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씩 오르는 건 느끼시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 지금 어떤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못 되고 있고 뭐 주택을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시 법에서도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토지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예. 그러면은 여기에 서울에 있는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그리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 땅을 그럼 매각할 건지 아니면은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좀 53평 정도 되면은 수익형으로 좀 우리가 이 원룸형 주택으로 지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올해 그 토지를 오래 갖고 있어도 괜찮겠어요? 이제 토지를 오래 갖고 있으면은요. 네. 어차피 그 주택 부분이 크면은 그 우리가 그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네. 새로 지었을 때는 원래 취득 가격이 토지의 취득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건물 가격이 더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향후에 나중에 판다고 하면은 네. 토지 가격 내가 매입한 금액과 건물에 대한 신축 가격을 더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매각했을 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내는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나중에 절세를 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세미나에서 제대로 설명을 드려요. 예. 이게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지만은 또 절세를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요? 지음으로요? 예, 우리가 건설사들이 이게 대기업들이 건설사를 갖고 있는 건 좀 그런 하여튼 이 방송에서 말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 우리가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일단은 토지는 그렇게 급하게 매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뭐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알려드린 거는 북쪽이 높은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북쪽이 높은 땅이 훨씬 더 건축하기에는 일조권을 보호할 의무가 덜하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땅의 모양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단독주택이 노후된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되나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땅에다가 다시 주택을 지어서 뭐 원룸 같은 걸 임대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대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조건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지의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예. 우리가 그 토지에서 바닥에 지을 수 있는 넓이를 건폐율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래서 건폐율이 만약에 60%라는 뜻은 뭐 어떤 뜻이냐면은 내 땅이 100평이지만은 바닥에는 60평밖에 못 앉힌다 그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땅이 적은 땅도 이 건폐율은 60%를 똑같이 적용받았을 때 예를 들어 땅이 30평이면은 60%를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6, 38, 18평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우리가 공용시설 뭐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넣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토지는 일정 면적이 돼야지 건폐율에 대한 그 적용을 받더라도 바닥에 앉힐 수 있는 면적이 좀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놓을 수가 있고 방의 개수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 어떤 건물 자체를 새로 짓거나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정 평수를 확보하셔서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 돼야 신축이 또 가능하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 상담은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 고민 풀어드립니다. 0266-0123, 123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예. 14년 5월 초에 왕십리 뉴타운 1구역 펜딜 아파트를 매수해서 지금 실거주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15년 3월 말에 행당육구역 서울숲 리버뷰 사이를 입주권을 매수해가지고 예. 내년 말 입주 예정인데 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 돼서 지금 내년에 그걸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될지 지금 네. 너무 고민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왕십리 뉴타운 지금 텐제일 아파트 매도가 고민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년 입주 아파트는 가지고 가실 예정이니까 일단 대표님과 좀 꼼꼼히 상담을 나눠봐야 할 것 같네요. 대표님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구입 시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텐제일은 언제 사셨다고요? 14년 5월 초 그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14년 5월에 조합원 걸 사셨고 또 행당 15년? 6구역은요?
15년 3월 말에 샀어요. 15년 입주권, 3월 말. 여기도. 예, 네, 예. 그래서 조합원 지금- 입주권인데 네네. 1년 안에 사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걸 저는 모르고 구입을 했어요. 부동산에서 그걸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네. 같은 그 부동산에서 구입을 했어요. 1년이 또 넘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가 2년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그 일시적인 이주택이 3년이잖아요. 네네. 그 1년이 넘어서 사더라도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또 1년 동안은 거주 요건이 또 플러스가 돼요. 예, 일단 네. 여하튼 간에 그 안에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해당은 안 되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지금 GS에서 짓고 있는 행당 6구역 자체도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좀 뭐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이 임대 사업 이게 몇 평입니까 둘 다? 34평입니다. 34평이요. 네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둘 다 34평이요. 네네. 전용 면적은 다 85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미만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지금 아파트가 거의 9억 가까이 육박을 하죠. 네. 이 정도 되면은요. 기준 시가가 한 90% 정도 잡으면 기준 시가 거의 한 8억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공시지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5억 네. 3천 얼마 나오더라고요. 5억 3천 얼마요? 네네. 5억 3천 얼마면은요. 일단은 그 일반 임대 사업도 가능해요. 네. 임대 사업자 신청도 가능하고 6억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혜택이 없습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이게 시세를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산세 납부할 때 기준 시가 뭐 이외 신청 받고 막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앞으로 기준 시가가 올라가고 6억이 넘어간 다음에는요. 네네. 임대 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 1주택에 대한 감면을 못 받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5억 3천이니까는 이게 입주가 언제죠? 어저께 뉴타운 15년 입주고. 예, 이거는 15년 입주고. 그건 18년 서울숲 리버뷰자에는 18년 6월 입주예요. 내년 6월 입주예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주택을 임대 사업자를 지금 올해 못 내면은 6월 달쯤에 아마 굉장히 애매한 기간이에요. 네. 기준 시가를 고시할 때 6억이 넘어버리면 내년에 6억이 넘으면은 네. 우리가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임대 사업자는 못하고 준공공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좀 약간 정리 좀 할게요. 약간 복잡한데 정리를 하면은 잠시만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준공공 임대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네. 그 10년이잖아요. 예, 준공공 임대라는 게 있고 일반 임대 사업자가 있어요. 네. 근데 준공공 임대는 이 기준 시가가 기준 시가 적용을 안 받아요. 아, 예, 그리고 얘는 기준 시가가 6억 미만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준공공 임대는 면적에 있어서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임대 사업자는 사실 금액만 따지지 면적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텐질이 내년이 됐을 때 85제곱미터 미만이니까 한 내년을 한번 두고 보시고요. 네. 내년을 두고 보시고 입주를 하실 때 얘가 기준 시가 설정이 만약에 6억을 초과로 잡히면은 준공공 임대를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네. 준공공 임대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6억 미만으로 계속 잡혀 있다면은 일반 임대 사업자를 신청을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임대 사업자로 신청을 하신 다음에 네. 지금 그 행당 6구역으로 입주를 하셔가지고 네. 그 안에서 비과세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먼저 매각을 하고요. 네. 매각을 하고 나중에 얘네들이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얘가 1주택이 돼도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임대 기간을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내년에 돼서 어떤 임대 사업자를 낼 거냐를 한번 판단해 보셔가지고 네. 8년이 지나서 팔 것인지 4년이 지나서 팔 것인지 하면 두 개 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좀 어렵게 설명해갖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공공 임대와 일반 임대 또 면적과 매매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까 잘 판단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여의도에 있는 네. 공작 아파트랑 예, 대교 아파트랑 두 개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매수하기에 나은지 네. 네, 좀 대교 아파트, 문의드리려고요. 공장 아파트. 거주 생각도 있으시고요? 네, 그 생각도 있어요. 거주 겸 근데 투자로 지금 투자 보시는 목적이 거네요. 더 커요. 알겠습니다. 두 아파트가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네네. 둘 다 가까운데, 자, 네. 여의도 이제 재건축 바라보고 이제 살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느 쪽이 더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여의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업무 지역이요. 업무 지역, 또 네, 금융가요. 금융가. 그리고 또 그거는 한강, 예, 업무 지역이랑 네. 가까운 거는 내일 물어보셔야 되고요. 네네. 제가 일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여의도에서 가장 큰 장점은 한강변이라는 거에 있어요. 네, 여의도는 지리적인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섬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서울시 전체에 유일하게 한강변 쪽으로 간선도로를 안 두고 있는 곳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다른 데는 한강을 두고 나서 이렇게 도로들이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라는 게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 간선도로가 앞에 걸려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서울의 모든 지역은 강변북로, 강북으로 가든 강남으로 가든 무조건 한강변으로는 간선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여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한강변에 유일하게 간선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는 한강을 가기 위해서는 토끼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의도만 신호등을 건너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여의도의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한강에 대한 뷰에 대한 장점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곳이 여의도인데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이 전체가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뷰를 막는다면 여의도의 장점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영원히 한강변에 대한 조망을 가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비틀더라도 한강이 잘 보이는 아파트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요 블럭과 5호선이 지나가는 블럭과 이 반대 블럭의 장단점이 있는데 보시면은 자, 이 5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 서울 아파트라든지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들 이런 데들은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상업 지역이고 이쪽은 삼부 아파트가 일부 상업 지역을 끼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주거를 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상업 지역은 용적률이 높게 개발되겠죠. 네네. 용적률이 높게 개발됐을 경우에는요, 사업성은 좋아요. 사업성은 좋은데 사업성은 좋아지는데 같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겠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네.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면은 덜 쾌적하겠죠. 네네.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조합원들의 사업성은 좋아서 이득이 굉장히 많이 날 곳은 사실 시청자분이 본 이쪽이고요. 네. 예, 상업지역 쪽.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재건축이 됐을 때 당장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얘보다 조합원들이 돈은 덜 벌겠지만은 나중에 쾌적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거지역의 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쾌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갖고 내가 단기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이득을 보고 빠져나올 것이냐. 조합원에 대한 이득을 보고 빠져나온다면 상업지역 용적률을 받는 게 훨씬 더 조합원 이득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거로 인해서 앞으로 영원한 한강변, 간선도로의 시끄러움도 덜하고 한강을 신호등 건너갈 수 있는 서울의 유일한 지역인 여의도를 택하기 위해서는 한강 조망이 되는 쪽으로 재건축 조합원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대교가 더 낫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대교는 그런데요. 여기 네. 앞에 그 화랑 아파트인가요? 화랑 아파트, 뭐 장미 아파트인가 아마 두 개가 조금 가릴 거예요. 얘네들이 재건축이 되면.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네. 조금 좀 앞쪽으로 삼부 아파트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네. 시범 아파트의 큰 평수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성을 볼 것이냐 주거의 쾌적성으로 볼 것이냐 내가 조합원으로서의 매매를 단기적으로 할 것이냐 입주할 때 또는 내가 입주해서 계속 살 것이냐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네. 본인한테 가장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주 생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길게 보시고 사업성과 거주 판단 잘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답변만 전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인근의 두산 더 랜드타워 오피스텔 실면적 33제곱미터이고 매수가는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마곡은 뭐 누구나 지금 탐내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오피스텔입니다. 전망 어떨까요? 일단 마곡은 그 오피스텔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사옥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오피스텔은 사람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들어올 사람들이 머무는 업무 시설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현재 매매 가격 자체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 하에 분양을 한 것이었는데 예. 그것을 산 다음에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매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애초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마곡지구라는 업무타운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시세로서 어떤 임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빨리 들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 2, 3년 더 참으신다면은 네. 그 다음에 비로소 매매가 대비 적정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 3년 정도 기다리실 수 있으면 보유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볼까요?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역에서 8분 거리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투룸 복층 매수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실거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보내주셨는데요. 송파가 또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님 여기는 어떨까요? 예. 보통 우리가 지하철 거리로 잴 때 5분까지는 사람이 잘 새는데 네. 8분까지 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5분 넘어가면 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8분까지 잘 새셨나 봅니다. 조금에서 네. 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좀 여기선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쪽 성동구치소가 이제 없어지고 하면서 주변에 대한 성동구치소의 토지의 소유자는 SH공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공원들로서 이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공원들이 생기고 업무 지역이 소규모로라도 생긴다면은 거기에 대한 주변의 파장 효과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네. 가락동 경찰병원역 주변까지도 어느 정도의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투룸 복층이라는 게 사실 바닥에 투룸이 있고 네. 위에 복층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밑에 방이 하나 있고 복층까지 해서 투룸이면은 시세는 조금 비싸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예. 바닥에 투룸에 한 11평에서 12평 정도 나오고 복층이 있고 2억 8천이면은 네. 엘리베이터 신축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정도 금액이면은 괜찮다. 금액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이시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피드 상담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부동산 투자도 나의 연령에 맞게 뭐 만약에 노후자금 대비를 한다면 그에 맞게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한 무료 강연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이번 주는 한 주를 쉬고요. 예. 다음 주도 토요일 날 강의를 할 겁니다. 날짜를 좀 자, 바꿔서 예, 준비를 하고 예. 계시네요. 제 강의 맨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번 주도 여의도에서 했더니 여러분이 저희 사무실로 와서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렇군요. 일단 이번 주는 쉬고 예. 연령별로 투자를 하는 비법에 대해서 다음 주 토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지런한 분들만 모시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전 10시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보험처럼 부동산도 연령별로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동산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상품도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연령대에 맞게 각 나이에 맞게 다양한 물건 중에 어떤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까지 네. 자세한 설명을 가질 테니까요. 금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고 네.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알차게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기억하실 거는 날짜가 보통 하시는 수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일정은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연령별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세종국토개발 강의장에서 강연 마련돼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전은성 대표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02-6676-0123 12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주신 분들 이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이 잘 됐고요. 자,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지요? 제가 수원에 있는 강교 예. 택지지구 컨벤션 센터 오피스텔을 분양권을 샀는데요. 광교 컨벤션 센터 오피스텔. 센터. 예. 예. 어떤 점이 그게 고민이세요? 요즘에 조금 거래가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예. 앞으로 그 미래 전망이 어떨지? 전망은 어떤지 예. 궁금해서 전화 상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양권이신데 벌써부터 고민이 많으신가 보네요. 예. 거래가 잘 안 된다고 고민이신데, 자, 대표님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이 준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오피스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거는 그 광교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자,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쓸 것이냐, 업무용으로 쓸 것이냐. 그래서 주거로 쓰게 되면은 주거는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업무 시설로서 임대를 놓거나 하면은 이거는 사업자,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오피스텔은 또 하나 주거로 놓고 봤을 때 주거로만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업무는 뭐 신경들 안 쓰는 부분들도 많은데, 주거로 놓고 봤을 때 아파트를 대체하는 것이냐 또는 우리가 수익형으로 볼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대체하는 곳에, 그러니까 직장이 별로 있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얼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용 면적이 비슷한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가,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서 오피스텔의 가격을 가늠해 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월세를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금리를 감안한 시장에 팔리는 수익형에 대한 퍼센트가 얼마,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역산을 해가지고 매매 가격을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를 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자, 요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이고, 광교에 대한 오피스텔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은 광교 자체는 지금 광교 테크노빌리, 그리고 광교의 업무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고 관공서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학군도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자연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자체가 향후에 아파트의 대체 주거 시설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인근에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업무 지역에 대한 수익형 상품까지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어떤 이유로 분양을 받으셨습니까? 시거주로 분양권을 샀는데요. 실거주. 막상 이제 강교가 전체적으로 좀 그 가격이 매수가가 좀 센 편이잖아요. 이제 거의 다 찼죠, 목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 갖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좀 적어요. 저희 가족이 살기에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더니 실제로 그 매매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일단은 오피스텔의 분양권 자체가 지금 분양권 시장 자체가 매매가 좀 잘 안 됩니다. 좀 분양권의 조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요. 예. 현재는 건 좀 기다려야 되고 좀 입주하는 시점까지 좀 끌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고 아까 앞서 설명도 연령대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처럼 부동산의 목적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매각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 상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적 때문에 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은 매각을 하시고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는 하셨지만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매도를 하고 더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방법을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저희는 그 수서동에 전세 살고 있는 예. 30대 부부고요. 네, 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매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를 좀 비교하고 싶어서. 어디를 보셨나요? 잠실 파크리오 3단지 26평형 하고요. 네, 파크리온 그리고- 3단지요. 네네. 네, 그리고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의 MV 아파트 31평형 이렇게 좀 비교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잠실과 반포를 보셨는데 지금 네. 거주하시는 곳이 반포라고 하셨죠? 아니요, 수서. 아, 수서요. 알겠습니다. 강남 쪽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에서 지금 거주 목적으로 바꾸시는 거고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MV 아파트라는 게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한번 지도로 보면 일단은 규모가 크지 않은 한 동짜리 아파트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일단은 그 역에서 좀 멀기는 한데 그래도 한 15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공간이 좀 가깝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서 네네. 그런 좀 환경이 좀 좋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주변에 좀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네네.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규모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아파트마다의 어떤 홍보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국민주택 그 우리가 아파트 자체는 홍보성이 좋다라는 뜻은 KB 시세도 있을 뿐더러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보면은 굉장히 큰 객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객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가격을 신뢰한다라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MV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거래 사례가 많아야지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표본이 많아야 오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그런 것처럼 MV 아파트 같은 경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객관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래가 잘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네네.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황금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단지에 대한 홍보성 같은 거를 본다라면 당연히 파크리오가 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이 뭐 좋아하는 지금 현재 그 서초동 이런 경우들은 뭐 설해마을도 좀 가깝고 동네가 좀 더 좀 산뜻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지금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성이나 규모의 이익이나 나중에 애들 학군들 생각을 하고 하면 네. 좀 파크리오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서초동 지금 거기 학군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네. 전반적으로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MV 아파트에 가시면은 아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소외되는 느낌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실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아, 네. 저 아현 3구역에 예. 그 마포레미안 25평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요. 네네네. 예. 푸르지오. 근데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네.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네. 뭐 딱히 뭐 매도하시거나 이사 가시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신 거죠?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떨지. 네. 예, 전망 함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워낙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대표님 어떨까요?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굉장히 목에 찼다라는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많이 네. 네네. 올랐죠, 그렇죠? 네. 앞서 질문하신 세댁도 아, 파크리오를 생각을 하시는데 파크리오 25평 지금 10억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 8억 할 때도 미쳤다 그랬었어요, 사실. 네. 근데 지금 10억 하잖아요. 네. 근데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8억 초반이라 그러면 사람들 사실 미쳤다고 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요즘 8억 조금 넘는 걸로 돼 예,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파크리오도 미친 게 다시 10억 갔듯이 네. 이렇게 가는 이유가 그전에는 집에 대한 과시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잔치 문화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 집에 초대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를 많이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속하면 되지 주택에 대한 규모는 우리가 뭐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외곽으로 많이 나가고 주말에는 집에서는 그냥 들어와서 잠자고 업무 보는 정도
학교 갔다 왔다 하는 정도 요 정도의 공간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주택에 대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작은 사이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서 소형 평형의 상승률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면적 대비 옛날 생각을 하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은 현재 인구 구조라든지 선호도가 증가되는 걸 봤을 때는 가격 자체가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갖고 계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기분 감사합니다. 좋게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후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자,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전은성 대표와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